캣파이어님, 세월의 교훈은 뭐라 보십니까? 좀 위기 대응이죠. 위기 대응. 예. 세월호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예. 반적 아베파 상극위원회. 예. 근데 제가 했잖아. 세월호 자체는 우연이라고, 음모론은 부정하고 있고요. 세월호 자체는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천암 음모론처럼 모든 게 허구로 드러났잖아요. 세월호도 음모론이 낱낱이 변호본 같은 음모론자, 좌우익 파시 음모론자들이 음모론을 떠드는데, 그 모든 게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광우병 음모론처럼 이태원 음모론도 당연히 나오죠. 이런 제기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것들은 구유본 일부 귀족들과 연계돼서 떡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한다면 교훈은 뭐냐? 지난 시기에 천안함의 어떤 음모론에 대응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것들의 천안 함장이 조목조목 음모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까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교훈도 세월호 음모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유가족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것을 틈타가지고 신났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시민은 냉정한 이성적인 자세를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응이죠. 넋놓고 있으면은 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반쪽 놓으면 때나 24시간 막 틀어놓을 때나 광우병 선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드라가 얘기했죠. 지난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지난 시기에는 친중이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친중을 했기 때문에, 친중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좌파시오 애들이 국제 정세를 활용해가지고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광우병 때나 세월호 때나, 세월호도 결국은 후속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반쪽 놓으면 돼질 때나, 반쪽 놓으면 돼진 것도 음모론, 그냥 반쪽 놓으면 자살했잖아요. 그거를 막 이명박 대통령이 죽였나 하면서 음모론을 펼쳤잖아요.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반쪽 놓으면 199.99% 자살한 게 맞습니다. 그거를 뻥튀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뻥튀기 한 것을 도와준 게 국유원이 도와줘서 그걸 뻥튀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언론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쵸?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광우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바로 국외본이 친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반중이잖아요. 미국 국가 전략 보고서에 대놓고 중국을 타겟으로,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타겟으로 잡는 이러한 반중의 시대입니다. 그쵸? 국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푸틴이 어설픈 반중한 거고, 이든영이 제대로 된 반중을 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된 시기다. 대한민국에 대운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이러한 것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78대 22 관점에서 본다면 이 22% 부분에서 이런 위기상,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세월호 교훈이에요. 반쪽 앞에 잔당파, 7시간 세월호 7시간 따위의 음모론에 놀아나지 않고, 산성파리에 놀아나지 않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음모론에서 격파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태원 사고에 희생당하신 유가족분들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인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 이태원 사고에 대한 어떤 정치적 수수에 대해서도 대항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음모론에 대해서도 저항하십시오. 자연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어스토핑 성렬형. 네. 이거는 뭐 동훈이 형이 동훈이 형이라고 하면 또 그냥 나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동훈이 형이라고 할게. 동훈이 형이 잘하는 거고. 그래서 뭐 요즘 일각에서 민경욱 전 의원께서 요즘 이런 얘기하죠. 무슨 듣보잡 인들하는 박주민 같은 애를 모르는데 뭐 하여튼 박주민 같은 애가 무슨 뭐 인터넷에 이런 어떤 허위 유포에도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 저는 걱정 안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볼 때 어떤 반드시 이태원 사고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떤 면이냐면 지금 국정감사 예산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전비 사건이나 제명의 사건이 너무 급속도로 흘러가는 감이 있었어요. 인들 앞에 얘기했죠. 이거 천천히 가야 된다. 문전비나 사안이나 이 제명의 사안은 성렬형 집권 내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국힘당 15년 집권, 미국 민주당 12년 집권을 위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급류를 탄 것처럼 보였거든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사법부 정상화, 사법부 개혁, 명수 재판소를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사법부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 사법부 장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지금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슈는 당분간 이태원 사고 여기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그 제명의 문전비 사안과 같이 맞물리면서 올 연말을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드립니다. 검사분들 힘내시고 그렇게 인드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력이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인드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좌익파시에게 집중된 거 아십니까? 문전비 시절에 상권분리도 없었고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교계 모든 게 경찰, 군권, 경찰권 모든 게 다 집중됐던 시기입니다. 이제 정상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던 중요한 개혁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과거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쿠데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 반대하죠. 그건 한 번으로 좋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한 거고 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한 거죠. 저는 박정희 혁명은 옳지만 저는 군인이 다시 일어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해야죠. 그래서 성렬형이 대통령이 된 거고요.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검찰 출신 말고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해 이거를? 애들 다 약점 잡혀가지고 있는데 할 사람 없어요. 할 조직도 없고. 현재까지 검찰 출신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성렬형을 믿고
한동훈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위 파쇼에게 맞서기 위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방울권에 대해서 인드라가 쌍방울 뭐 애가 타협한다고 하는데 인드라가 있잖아. 다른 거야. 난 제명이 지난 대선 때 안 깠잖아. 예, 이제는 까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대명이를 안 깔 때도 인드라가 있잖아. 쌍방울권만큼은 예, 계속 건드려라. 좋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쌍방울권을 건드리면 우익파쇼, 지금 좌익파쇼에게 매수당한 우익파쇼 라인까지, 지금 핵무장 운운하는 우익파쇼들까지도 예, 그 곽씨처럼 50억 클럽에 미치진 못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애들이 자금이 많이, 막말로 해서 50억 클럽 곽씨만 먹었겠어? 예? 누군가 또 먹었을 수 있잖아. 그런 애들까지 다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쌍방울은 까도 돼요. 내가 분명히 했잖아. 네? 쌍방울 이거 재밌는 거다. 다른 건 힘들어.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신 거고,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어. 왜냐? 나중에 이건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로 보면 돼. 네? 그리고 인드라가 단언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도록 언론에서 회자되는 정도면요, 제명 유죄 판결 받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네, 이 정도로 했는데 유죄 판결 못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역사가 있어서 인드라가 수십 년간 딱 봤는데 이 정도로 논란이 되면요, 유죄 판결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속도 조절이다. 급한 마음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우익파쇼에서 자꾸 동문이 형 뭐 친중이다 뭐 이렇게 까는 것도 있나봐요. 이게 우익파쇼들이 왜 동문이 형 공격하겠어? 인드라 얘기했죠. 친미 반중이지 반중 친미는 파쇼다, 우익파쇼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반중 친미는 우익파시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중이 전략이 아니야. 친미가 전략이고 반중은 전술이에요. 친미 반중이어야 돼요, 여러분. 반중이 우선인 애들은 파시즘이에요. 우익파시즘.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외본이 전 세계에 대해서 친중하던 시기에 친중한 건 죄가 못 돼요. 전 세계가 다 친중했으니까. 거기서 케냐 정치인이나 스리랑카 정치인처럼 부패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요. 그렇게 따지면 최태원 SK 회장 친중했잖아. 왜 안 까? 저는 태원 형 인정하잖아. 분명히 인드라가 이런 점들을 아셔야 된다. 친미 반중이다. 친미 반중 관점에서는 태원 형은 잘하고 있거든. 근데 반중 친미 관점에서는 태원 형도 친중 인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바로 우익파쇼의 잘못된 주장이고, 그런 우익파쇼의 주장을 내세워서 좌익파쇼가 속으로 좋아하는 거야. 핵무장론도 인터넷 강조하잖아. 좌익파쇼가 왜 좋아하는 줄 알아? 한국이 핵무장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한미동맹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결론이 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한미군 철수까지가 핵무장 전술핵.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자조정신 이런 거 강조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핵 문제 이걸 뭐 헛소리하는 놈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익파쇼일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익파쇼에게 매수당한, 아니요, 좌익파쇼에게 매수당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우익파쇼 주장하는 애들은 상당수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난 전 반공애국만 주장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애국만 주장했습니까? 시적인 반공.
주장했기 때문이죠. 반공이란 이름을 내들이지 않으면서 예? 경제 발전시켰으니까 우리나라 존경받는 거지. 경제 발전시키지 않고 반공만 주장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존경받습니까? 아니잖아. 이놈들은 경제 능력도 없는 놈들이 반공 애국 떨어들면서 오히려 우파를 좀먹고 있잖아. 세상 국제 정세에 무식하면서 반공 애국만 따면 밥이 나와 떡이 쌀이 나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정신 차려. 뭐 배승희 넘어가고요. 뭐 유동규 뭐 이건 뭐 예. 이거 될 것 같고 예. 예, 넘어가고요. 예. 뭐 원희룡 화이팅. 그 다음에 이런 건 클랩. 뭐 또 다 총수 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6.25 당시 국군의 1사단에서 얼굴이 참 우리 할아버지들인데 참 이분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저기 밥도 먹는데 그냥 주먹밥도 아니고 그냥 맨밥에 먹고 있네요.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국토 전략 뭐 이거 그냥 재미로 봐요. 국토 전략 힘들어 얘기했죠. 국토 전략은 재미로 봐야지. 상상력은 좋은데 제가 볼 때 국토 전략 위험천만한 국뽕임은 틀림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려서 봐야 돼요. 분명히 인드라가 국토전략 좋아하지만 이 국토전략이 국뽕인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넘어가고요. 이것들은 현실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대만 침공 대신 러시아 연해주 침공 가능성 언급된 사항. 인드라 얘기했잖아. 인드라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맹꽁 시빠르가 대만을 침공할 일은 거의 확률상 없다. 뭐 전혀 없다고 얘기는 못하죠. 절대란 건 없으니까. 신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확률은 매우 낮다. 대신에 연해주를 침략할 가능성은 저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또 이런 반응을 한댔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모스크바의 쿠데타 이런 걱정할 때가 됐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푸틴 후계자가 국민이 이미 내정한 걸로 저는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인도, 이란 문제, 이란 히잡 문제죠. 이란 심각합니다, 여러분.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석 웨스틴나우,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 얘기 참고하시고요. 김현석. 그 다음에 이건 세계 부자 리스트. 그 다음에 소박사 제주 하늘에 빛의 기둥이 일어났다. 자연적 현상이다. 이렇고요. 신박과학 달의 내부는 정말로 통비했을까? 이런 거 영화 스타워즈 죽음의 별 모티브로 나온 꽤 인기 있는 음모론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음모론 기원이 지구 내부가 텅 비어 있다는 음모론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건 최근까지도 있는 건데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이종족이 이계인들이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렇게 살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극,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쪽은 또 확장돼서 남극까지 간 거고, 원래 남쪽은 원래 아프리카 쪽이 그런 거였는데, 그 19세기 들어서서 아프리카를 정복한 식민지 사업한 다음에 더 내려가서 남극이 된 거고, 동쪽은 일본까지 안 가고 그냥 저 티벳,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이쪽 서쪽은 아틀란티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대부분 음모론이 딱 거기 규정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속에 살고 있다가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나타난다.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지구 내부의 어떤 아틀란티스인들은 쏙 들어가고 대신에 나온 게 화성 침공,
20세기 들어가지고 SF 작품들이 그쪽으로 외계인 쪽으로 나갔지. 그 전에 외계인 개념이 없었을 당시에는 아틀란티스인 고대 문명 족속이 지구 내부나 어떤 아마존 밀림, 북극, 심해 이런 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007 문메이커 영화가 등장하면서 이게 음모론이 조금 더 발전돼서 히틀러가 남극기지 만들고 무슨 저 달에도 히틀러 기지가 있다 뭐 이러지고 신나치가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펼치는 건 다 늘 얘기했죠. 허구고, 그리고 이런 어떤 우주 음모론들 상당수는 그 나사에서 우주에 조금 더 관심, 예산 타먹기 위한 어떤 자뻑 뉴스다, 자가 발전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우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계 과학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게 나사거든요. 나사 고등교육 연구원 이런 데서 예산을 계속 타먹으려면 계속적으로 우주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사람들이 관심죠. 외계인이 정말 있나? 뭐 이러면서 화성은 이주 가능한가? 달 뒷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음모론이 자꾸 나와요. 아폴로는 정말 달에 갔나? 뭐 이런 자꾸 음모론이 나와줘야 나사도 먹고 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약, 아침 방송 시작 전에 했던 얘기를 짧게 다시 정리하면, 인드라에게 소소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하고는 인드라 가게가 대박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인드라가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고 황금 보유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인드라가 강조했던 금욕이 아니라 정욕이다, 이런 관점에서 뭔가 자기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걸 욕심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하기 때문이죠. 저는 부자가 될 꿈만 꾸지 부자가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생각한다. 존재론, 인명재천이다.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인식론,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신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나머지 상대 진리야. 그런 것을, 절대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겸손한 자세를 낮춘 자세만이 과학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과학이 미치광이 과학자가 되지 않고 과학의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고, 다만 그 모든 것들은 상대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부자가처럼 행동하지 않고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헛된 꿈이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록주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인드라 같은 소심한 어떤 소극적인 면들을 탈피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괴산 지진이 났고 그거는 구기본이 저지른 한 게 아니라 신이 일으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께 사신 일이라고 봅니다. 괴산 지진이나 이태원 사건은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록주가 방한한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운이 들어올 징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산인 사건과 이태원 사건은 역대입니다. 그래서 이 괴산 사건과 이태원 사건을 얼마나 잘 수습하고 잘 대응하고 그러냐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수습한다면 그것은
다시금 예, 예,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아무리 좌이파쇼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예, 이전과 다르다. 왜 다르냐? 이전에는 국유본이 친중 전략을 썼기 때문에 먹혔지만 지금은 반중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먹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렬형은 예,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김대중의 자유화, 그 다음에 성렬형의 세계화 미션을 받은 역대 대통령 중에 특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극복해서 2025년 이후에 통일이 가시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잘 대응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놈들은 우리 파쇼로 좌이파쇼에게 돈 처먹은 50억 클럽과 같은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은 화요일 방송 쉬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내고요. 이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그날까지 힘들어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